일단 수업 영상을 컴퓨터에 옮겨놨어요. 그 편집을 못했는데 솔직히 세연이만 안 나왔어도 그냥 바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너는 이게 얼굴이 나오는 바람에 편집을 해야 돼서 못 올렸어요. 올리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업데이트 되는 정도로. 자, 거경국리 경물치지 나를 뭐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탐구해야 된대. 경물치지 내 밖에 있는 사물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학문의 연구를 강조하고 있어. 그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연구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물을 연구해야 된다. 그지? 자, 당시 성리학이 성립하였던 시대는 중국의 무슨 왕조 때였나요? 성리학은 어느 왕조 때 성립한 학문이지? 송나라 때야. 그지? 송나라 때의 사회 지배층은 누구였나요? 사대부들이었어. 그지? 당시 송나라에서 학문 연구를 할 수 있는 지배층은 누구였나요? 그것이 곧 사대부였어. 그지? 따라서 사대부들은 학문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농민들을 지배하는 것이 어떠하다? 어떠하다? 정당하다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리학은 사대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국제적으로 확대해 보자면 무엇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오랑캐들 성리학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한족은 어때? 성리학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들보다 우월한 존재야. 그지? 따라서 성리학은 중화 사상을 정당화하고 강조하는 학문으로 이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성리학의 세 번째 특징부터 먼저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지금 설명의 흐름상 성리학의 세 번째 특징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멈추십시다. 성리학에서는 무엇을 강조하였다? 중화 사상을 강조하였다라는 거예요. 박예리 앞에 보고 앉자. 응? 내가 지금 영상에 네 이름 나올까봐 지금 계속 참고 있었는데 계속 떠들어가지고 도저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자, 봅시다. 원래 유교에서도 중화 사상이 들어가 있었어. 그지? 갔다 와. 자,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그 중화 사상을 더욱더 어떻게 하였다? 강조했다라는 거야. 자,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리학은 어느 왕조 때 성립된 학문이에요? 송나라였어. 그지? 송나라, 남송대를 거치면서 완성된 학문인데 당시 송과 남송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요 나라와 싸워서 지고 세패를 지급을 했어요. 그죠? 또 금나라가 침략을 해 오게 되면서 화북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죠? 끊임없이 외부 유목민족의 침략과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민족의식이 성장을 하죠. 그죠?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고려의 민족의식이 성장했던 것처럼 외부 민족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 한족의 민족의식이 성장을 한다고. 지금 현실은 오랑캐에게 압박을 받고 있어. 하지만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은 거야. 그지? 어떻게든 한족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중화 사상을 더욱더 강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오른쪽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요, 대의 명분론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이관을 강조하였다라는 부분에도 같이 밑줄을 칩시다. 대의 명분론과 하이관을 강조하였다라는 부분도 같이 밑줄을 칩시다. 자,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대의 명분이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사랑으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중대한 의리와 명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의 명분이란 사랑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중대한 의리와 명분이다.
설명입니다. 다른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 인류의 큰 의를 밝히고 분수를 지키어 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 쉽게 말하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대의 명분을 지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지.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사이좋게 치킨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갑자기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들이닥쳤어.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전부 다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한 놈씩 죽여야지 깔깔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나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면서 내 손에 칼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손으로 너네 가족들을 찔러 죽이면 너는 내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여야 돼?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족을 찔러야 죽여야 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산다라는 실질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뭐야?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손으로 참아 부모님을 찌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대의 명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대의 명분론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성리학에서 강조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중대한 의리와 명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상하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덕목 두 가지가 뭐지? 효와 충이야, 그지? 부모 자식 간의 상하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효예요, 그죠? 임금과 신하 간의 상하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뭐야? 그게 충이야, 그지? 기본적으로 유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상하의 질서라고. 따라서 대의 명분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상하의 질서를 잘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 이 상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송나라 국내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송나라 사회 지배층 누구였나요? 사대부들이었어, 그지? 그리고 농민, 백성들이 있죠, 그죠? 사대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어. 그러므로 사대부가 뭐인 거예요? 상하질서 속에서 상이 되는 거고, 농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가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성리학이 사대부의 농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이러한 신분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성리학에서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자, 요것을 국제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한족들은 성리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어, 그지? 반대로 오랑캐들의 경우에는 성리학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민족 간의 관계에서 누가 상이고 누가 하가 되는 거야? 한족이 상이 되어야 하고 오랑캐가 하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야? 그게 바로 화이관이고 그게 바로 중화 사상인 것이에요, 그죠? 요나라 금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던 송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성리학에 반영이 되면서 성리학에서는 기존의 유학보다 더욱더 화이관과 중화사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송과 요는 연운 16주를 놓고 충돌했었어, 그지? 거기에서 요나라가 계속해서 이기다가 결국 송과 요는 전연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송은 요나라에게 세패를 주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전연의 맹약에 송나라가 꼭 집어넣고 싶었던 게 있어. 뭐였니? 송과 요는 무슨 관계다? 형제 관계다. 여기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었어? 송이 형이고 요가 동생이었어. 왜 그걸 꼭 집어넣니? 그래야 성리학적으로 상하의 질서가 올바르게 서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제 관계라는 거를 꼭 집어넣었던 것이라고. 자, 중요해요.
왜? 만약에 이게 뒤집혀 버린다. 한족이 오랑캐들보다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야. 왜 그래? 한족이 오랑캐들보다 우월하다는 논리가 깨지면은 뭐 또 깨지는 거야? 그렇지. 사대부들이 농민들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도 깨질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지켜야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세패를 주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형제 관계를 맺고자 노력을 했던 것인 거예요. 이해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실제적인 이익, 실리보다는 정당함, 올바름, 밑줄칩시다. 상하의 위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성리학은 이후에 조선의 북벌론, 19세기의 척화론, 일본의 양이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 밑줄 칩시다. 조선의 북벌론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꼭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조선의 북벌론,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 나나요? 안 나요? 정말 안 나? 자, 북벌론, 북쪽을 정벌하자는 거야. 당시 조선의 북쪽에는 청나라가 있었어. 북벌론이란 청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자라는 것이 바로 북벌론이에요. 자, 그러면 조선에서는 왜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병자호란은 배웠지?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가 결국 항복을 해서 조선과 청나라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돼요.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한테 조선이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게 됐단 말이야, 그지? 그것은 이 질서가 어떻게 된 거야? 뒤바뀌어 버린 거야, 깨져 버린 거야, 그지? 자, 이게 깨지는 게 왜 심각한 문제라 그랬지? 국내 문제도 발생해요, 그죠? 양반 사대부들이 농민을 지배하는 논리도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 아직 지지 않았어. 조만간 준비해서 청나라한테 복수를 해서 잠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북벌론인 거지. 이해가 되니? 실제로 조선이 청나라랑 전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할 수가 없었죠. 청나라가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지? 싸우면 질 거 뻔한데 왜 계속해서 북벌론 이 이야기가 되었을까? 그렇지. 사대부들이 농민들을 지배하는 논리를 제공하려면은 조만간 우리가 청나라를 공격해서 흐트러진 국제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어. 성리학적 지배질서는 틀리지 않았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화사상을 강조했다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성리학에서는 중화사상을 강조하였다. 성리학에서는 상하의 위계 질서를 강조하였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문제를 풀거나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성리학의 특징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왼쪽에 반괄호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 사서예요. 그리고 밑줄을 칩시다. 성리학에서는 오경보다 사서를 더 중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경, 사서 오경이라는 얘기 들어봤니? 사서 오경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자,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 그리고 5가지의 경전을 말하는 것인데 오경이란 무엇이냐면 시경, 서경, 역경, 그리고 예기, 춘추라고 하는 5가지 유교 경전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은 전혀 몰라도 돼. 그냥 이런 책 제목을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서란 무엇이냐? 밑줄 칩시다. 사서의 이름도 좀 기억해 둘게요. 사서란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을 가지고 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리학이 등장하기 이전의 유학에서는 무엇을 강조하였을까요? 성리학이 등장하기 이전의 유학에서는 무엇을 강조하였을까? 오경이 중요하다고 봤어. 그래서 우리 태학에서 무엇을 임명했었어? 오경?
박사를 임명했잖아, 그지? 오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임명했잖아, 그지? 기존의 유학에서는 오경에 유교의 핵심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리학에서는 오경이 아니라 어디에? 사서에 성리학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보았단 말이야, 그지? 누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을까? 그렇죠. 성리학을 완성한 사람이죠. 그죠? 외치십시다. 주희가 사서에 성리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서가 성리학에서 더 중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주희는 자신의 성리학적 이론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사서에서 찾았어. 그래서 사서에 나와 있는 문장에다가 밑줄을 치고 요 부분이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 부분이다라든지 요 부분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사서를 근거로 해서 사서에다가 주석, 해석을 달아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사서를 더 중시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주자가 사서에다가 달았던 주석들, 해석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서 집주라는 책이에요. 사서 집주. 따라서 사서 집주에는 주희의 사상의 핵심이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사서 집주는 성리학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맺주십시다. 원나라 때부터 과거 교재로 채택되고 난 이후에는 성리학에서는 사서 집주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하게 된다. 그리스도교에 성경이 있다면, 바이블이 있다면 성리학에서는 사서 집주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잘 안되면 두 개만 기억합시다. 성리학에서는 오경보다 사서를 중시하였다. 성리학을 완성한 주희가 그의 사상의 핵심이 담겨있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서 집주였다. 이 두 가지만이라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리학 내용 들어보니까 내용이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요, 그죠? 처음 접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희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성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씩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성리학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주희가 쓴 책, 그게 바로 뭐냐면 외주십시다. 소학이라는 거예요. 소학. 주희가 쓴 성리학의 기본 개념서이고요. 수행의 방법과 예절을 담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린이들, 그죠? 어린 학생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리학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작년에 이 부분 수업할 때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고 수업 시간에 깨서 수업 듣는 애들 몇 명 없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한 인원수가 2배 가까이는 늘어난 것 같아요. 2배, 3배. 학생들의 상태가 좋아진 건가? 아니면 나의 수업 기술이 좋아진 건가? 아니면 카메라의 힘인가? 상태가 좋아진 거면은 점수도 올라가야 될 텐데, 그치? 이번 중간고사에서 점수로 증명해 주겠지, 그치? 아닌가? 자신 없니? 오늘 배고픈데 점심 메뉴가 뭐였더라? 밥버거. 밥버거? 원래 저기 가게에서 파는 밥버거는 정말 밥을 햄버거처럼 이렇게 싸서 주지만 우리 학교 급식실에는 이렇게 네모난 판대기에다가 밥 깔고 김치 깔고 참치 깔고 밥 깔아서 이렇게 네모렇게 잘라주는 그 밥버거. 사실 이게 밥버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식판에 누구는 숟가락으로 떠먹지 않아? 그죠? 들고 먹어? 비벼 먹지. 비빔밥이랑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지? 맛있겠네.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는 얘기에서 말인데 쌤이 올해는 3학년 담임하고 또 보충 수업 하느라고 여름에 바닷가를 못 갔는데 작년에 여름에 바닷가를 놀러 갔었어. 속초에 있는데 속초가 되게 좀 뭐랄까 의미 있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1.4.5초라고 들어봤니? 네. 6.25 전쟁 때, 그지? 중공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남한으로 도망을 오잖아, 그지? 그 중에서 멀리 간 사람들은 부산의 국제시장 같은 데다 판잣집을 짓고 정착을 한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와서 이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은 속초에 눌러 앉아요. 그래서 속초에 가면 뭐가 있냐면 아바이 마을이라고 해서 들어봤니? 아바이 순대는 들어봤지, 그지?
북한에서는 이제 아버지 내지 아저씨를 이제 아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속초에 가면은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속초항 근처에다가 판잣집을 짓고 살았던 그 마을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어. 그게 이제 아바이 마을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북한식 순대, 그게 이제 아바이 순대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속초에 가면은 그 속초 박물관이 있고, 속초 박물관에 가면은 실향민 마을, 당시 이제 막 피난을 내려왔던 북한 사람들의 그 판잣집을 복원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속초 박물관에 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 살았었던 북한식 전통 가옥 5채가 지어져 있어. 평양식, 개성식, 뭐 함경도식, 평안도식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는 떠들지 마. 5채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는 그게 일반 관람객들한테 이제 전시용으로 개방이 되는데, 그 이후의 시간에는 3만 원만 내면 숙박이 가능해요. 박물관 안에 전통 가옥에 숙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갔지. 여름에 1박 하루에 3만 원이면 완전 싼 거 아니었어? 그죠? 거의 공짜나 다름없지, 그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가족들이랑 이제 놀다가 그러고 왔어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나와서 라면 먹어봤니? 안 먹어봤나요? 한번 먹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바닷가에서 이제 막 물놀이 하다가 애들이 배고프다 그래서 점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둘러보니까 뭐 횟집들만 있고 애들 먹을 만한 식당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밥이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근처에 짜장면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희 바닷가 이거 무슨 색 파라솔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짜장면하고 볶음밥하고 짬뽕 갖다 주세요라고 이제 전화를 했어. 그 아저씨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백사장에 앉아가지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짜장면을 먹는데 또 침이 보이네. 진짜 맛있었어. 그냥 되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짜장면인데, 그 바닷가에서 애들이랑 물놀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백사장에 앉아서 먹는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추억들을 만들었는데 다 까먹고 남은 거는 바닷가에서 짜장면 먹은 거 딱 하나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꼭 집사람이랑 애들한테 우리 다음에 또 바닷가가 또 짜장면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왔었거든.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바닷가 갈 기회가 있으면은 꼭 가서 짜장면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 진짜 평상시에 먹는 것하고 정말 느낌이 다른 그런 인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부탁 봅시다. 성리학의 발전 부분 볼게요. 자, 남송 이후 빈칸에 들어갈 말 뭐냐면요, 서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향약에도 밑줄을 칩시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서원은 지배층들에게 성리학이 확산되도록 한 교육기관이에요. 향약은요, 누구에게? 피지배층들에게 성리학이 전파되도록 한 것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서원이란 무엇이었어요? 개인이 세운 학교야, 그지? 사설교육기관이죠, 그죠? 서원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성현에 대한 제사와 후학을 양성합니다. 성현이란 뭔가요? 공자, 맹자처럼 유교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을 성현이라고 합니다. 자, 교육기관에서 제사를 지내는 까닭은 뭘까? 우리 제사 왜 지내지? 기리기. 그쵸?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그지? 그분이 저승에서도 편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뜻을 이어받고 기왕이면은 저승에서도 우리의 삶을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죠? 여기는 유교를,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야, 그지? 그러므로 유학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후학의 양성,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서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서원에서는 어떠한 기능을 또 가지고 있느냐? 학문 연구를 하고요, 학파를 형성을 하고요, 여러를 주도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붕당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서원에서 공부한 사람이 과거 시험 봐서 관직에 진출하겠지, 그지? 그런데 어떤 서원,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성리학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학문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학파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어느 서원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학파에 해당하냐라고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거야, 그지? 이 사람들은
성리학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을 때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갖는 생각도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같은 학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되겠지. 그지?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바로 분당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서원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학문적 경영이 나뉘어진다. 학파가 형성이 된다. 어떤 학파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진다. 분당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원은 그 분당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그지? 그지? 그게 곧 여론을 주도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향약이란 무엇이냐? 비추십시다. 향약이란 향촌, 자치, 규약을 말해요. 향촌,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단위를 향촌이라고 합니다. 자치,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는 거죠. 규약, 규칙과 약속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마을 단위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나라의 법과 제도가 규정해서 질서를 잡아줄 수는 없어. 그지?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을에서 다 같이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집부터 먼저 모내기 할 거야? 그러면 굳이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줘야 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또 마을에서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장례식을 어떤 식으로 치를 거야? 그것도 국가에서 굳이 정해줄 수까지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의 원칙의 하에 합의해서 그것들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게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마을의 질서를 만들고 살아나가기 위한 규칙과 약속, 향촌 자치 규약이고 줄여서 향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향약의 기본 정신은 밑줄 칩시다. 상부상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그지? 그지? 자, 그런데 이 향약을 만들 때, 향촌의 자치 규약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이 이 영향력이 제일 클까? 발언권이 클까? 이자같이. 그죠? 어떤 사람들? 어? 나이 많은 사람도? 어? 지배층. 그지? 돈 많은 사람, 학위를 가진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관직을 가졌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방사회에서 발언권이 클 거야. 그지? 그런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에서는 바로 문인 지배층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문인 지배층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뭐야? 유교 성리학이라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향약을 만드는 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상부상조의 정신에 무엇이 결합이 된다? 믿으십시다. 뭐가 결합이 된다? 유교윤리가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실 성리학이 뭔지 잘 몰라. 하지만 그들이 지키고 사는 마을의 질서는 성리학적인 거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까지도 성리학적인 질서가 확산되도록 한 것은 바로 향약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니? 김신, 네가 깨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수업 들어서 하늘이가 자꾸 떠드는 거 아니야 임마. 응? 자, 하시네요. 그 다음 명나라 때의 성리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힘드니? 많이 힘드니? 조금 힘들어? 그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치? 난 많이 힘들면 이제 알려고 했는데 조금 힘들다고 하니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치?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드니까 아주 조금만 더 하자. 자, 봅시다. 이게 지금까지 성리학 설명한 것은 이제 송나라 때의 성리학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금원을 거쳐서 명나라 때 가게 되면 성리학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 이어서 살펴봅시다. 자, 명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룬 한족 왕조였어. 그지? 그래서 지난번에 신사 설명했던 때와 설명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족들의 전통 문화는 상당히 망가져 있었어. 그지? 그래서 명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한족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되살리려고 노력을 했어. 그지? 그 한족의 전통 문화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바로 유교, 유학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유학을 되살리고자 민간의 유학 이념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과거 제도를 되살리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그죠? 그죠? 자, 그 과정에서 당시 유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유학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었던 성리학이 명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미치십시다. 뭐가 되는 거예요? 관학이 되는 거예요.
유학을 부흥시키고자 했던 명나라의 정책 속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성리학이 명나라의 관학이 되었다. 관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밑주십시다.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므로 명나라 때 과거 시험의 출제의 기준은 뭐가 되었을까요? 밑주십시다. 뭐겠니? 성리학 핵심 담고 있는 책 뭐예요? 사서집주가 과거 시험의 교재로 활용이 되었겠죠. 그죠? 또 교과서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나요? 뭐도 필요해요? 참고서도 필요해요. 그죠? 밑주십시다. 성리대전이라고 하는 성리학 백과사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과거 시험의 참고서로 널리 보급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 때 오게 되면서 성리학은 전성기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떠한 비판이 등장을 하게 되느냐? 성리학은 학문적 탐구만을 중시했어요. 그죠? 왜? 구부러졌었니? 자, 성리학에서는 잠깐 지금 몇 분 남았지? 아니네, 8분 남았네. 5분 남은 줄 알고 괜히 쫄았잖아. 닥쳐. 되게 좋아한다, 주제 괴롭히니까. 자, 성리학에서는 거경국리 경물치지, 나를 공부하고 내가 아닌 바깥의 사물을 공부하면 그것만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런데 실제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갔을까?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 뉴스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열심히 공부해서 뭐 정치인이 되거나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된 사람들이 뒷돈 받아먹고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명나라 때도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성리학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무지무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비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성리학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명나라 때 과거 시험이 성리학을 위주로 치러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리학을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공부했을까? 아니야. 왜 성리학 공부했을까? 시험 봐서 출세하려고 성리학을 공부하게 됐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었던 것이에요. 명나라 중기 때 성리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하였으니 그게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양명학에 대한 설명 밑에 네모 박스 안에 되어 있죠. 그죠? 양명학 밑줄칩시다. 명나라 때 성리학의 세속화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학문이에요. 성리학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것으로 공부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또 성리학이 명나라 중기 이후의 사회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학문이 바로 양명학입니다. 왜 이름이 양명학이냐? 이것을 완성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왕수인이었는데 밑줄칠게요. 그 사람의 호가 뭐였느냐? 양명이었어. 양명왕수인이라서 그 사람의 호를 따서 이 학문을 양명학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양명학에서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밑주십시다. 양명학에서는 심즉리를 주장했어. 여기서 말하는 심은 뭘까? 마음이야.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뭘 주장했어? 성리학에서는 성즉리라 그랬어. 그지?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원리와 같다 그랬어. 그지? 자,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어?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탐구해야 된다. 학문 연구해야 된다. 거경국리 경물치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실제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왕수인은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냐? 이 우주의 원리가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있다?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야. 자, 인간의 본성과는 달리 나의 마음 꼭 공부를 해야만 하나? 공부해야만 나의 마음을 아나요? 아니야. 공부하지 않아도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아,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졸려가 죽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마음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왜 선생님 수업 끝낼 생각을 안 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지? 이거 굳이 공부
공부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는 것이 바로 양명학의 주장인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칠 때 물론 헐, 내 폰 깨졌니? 헐, 깨지지는 않았는데 네가 뭔가 친 거 아니야? 아, 요게 고무 패드가 사갔어. 사간 건지 아니면은 미끄러진다. 자, 동영상 촬영은 오늘까지인가?